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인들 매도하면서 어제 시장 224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측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에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줄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이 경제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사태가 반영되는 경제 지표의 시선이 가면서 어제 우리 증시는 관망 기조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Z 플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IT 부품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69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선 ENT라는 종목이고요. 동사는 최근에 지난 2019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매출액 491억 원, 전년 대비 1.2% 증가, 전 3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8%, 전 분기 대비 15.5%라는 놀라운 수익성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OPM은 22.2%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0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9% 증가, 영업이익 역시 373억 원 예상으로 2019년 대비 25.9%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광양과 사천 매립장의 실적이 이제 온기로 제대로 반영되는 게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추가 영업이익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최근 나온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그리고 자동차 파쇄 재활용 사업 등 역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모이는 동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실적이 좋아졌고 또 올해 역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11,000원, 손절라인 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중국 시장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해지수 2%, 심천지수는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휴장을 하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또 반도체 쪽으로는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종목별로는 또 긍정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주주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주들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중소형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른 또 주가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이미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아직 하지 않아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장 전까지 약 16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떨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02%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241선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69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역시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91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16% 하락세 61,4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 10만 5천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성주는 0.76%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52,1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3위까지의 종목들이 파란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52만 원 선 깨졌었죠. 현재 51만 9천 원대 그대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1%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이 고발과 관련된 좀 악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18만 6,5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은 41만 9,5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13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0.5% 이상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셀트리온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어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9위권에는 삼성 SDI 33만 8천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23만 9천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8,600원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언급을 해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강보합권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는 1%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98,5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CJENM은 3% 가까운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4만 9,2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4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는데 0.6% 하락세 오늘 예상되고 있습니다. 83,400원대 그리고 KMW는 오늘 0.17%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6위권까지 밀린 상황이고 KMW가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1위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는 1% 이상의 강세 18만 1,9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강보합권 34만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8위부터 10위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익 IPS가 8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제 제트플립과 관련해서 좀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익 IPS가 8위권까지 진입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좀 최근에 빠졌던 만큼 어제 좀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0.76%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50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0위권에 진입이 된 상황인데요. 1% 이상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4,7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장 직전과 직후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장 10미닛 시간, 이 희망투자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함께 해주실 테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직전인데 오늘장 전략부터 마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일 유럽 증시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 잠식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저는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 1년간 최고점 경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결국 미 경제가 완만한 상승 혹은 호황기에 어느 정도는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 또한 2단계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사실상 1단계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와 함께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들었고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지표 또한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금융경제든 실물경제든 현 시점에서 매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이 달러와 자체의 인덱스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 증시와 미 경제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어제 상하이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 있었던 그 폭락을 지금 어제 기준으로 모두 메웠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에서의 이 갭을 메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물시장, 실물경제의 미래가치 또는 미래 흐름에 대한 선제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에 속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의 상하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실물경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전에 철저하게 중국 정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 강한 유동성 그리고 경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 대한 채권 발행 한도를 조기 승인하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국 경제, 실물 경제 자체의 파이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국가가 창출할 수 있는 총 공급과 총 수요 그것이 접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총 수요, 민간 소비든 민간 투자든 매우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총 수요는 아주 약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이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산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국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총 공급이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총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의 탄탄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금융 경제가 개선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일정 부분 버블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관련 또는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중국의 흐름, 단순하게 중국 상하이 증시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중국 경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증시로 조금 이야기를 줄여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야기거리는 없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의 코스닥이 전일 기준 올 1월에 있었던 모든 충격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사상 최고가를 코스닥 지수가 경신을 했는데 우리가 코스닥이라고 하면 흔히 제약 바이오를 떠올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에서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마저 힘을 얻는다면 코스닥 지수는 단순하게 1월에 경신한 최고가를 넘어서 지난 6월에 경신한 725포인트 내외까지도 단숨에 치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있겠죠. 그게 수급인데 개인의 매수세가 지나치게 뚜렷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개인이 우리가 지수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게 더욱 좋겠죠. 특정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대량으로 시장의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 같고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를 크게 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커졌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시장이 꽤나 안정적이고 대외 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점 고려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는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앞에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실적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몇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좀 종목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상당히 좀 올랐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IT 관련된 섹터들, 특히 그중에서 좀 5G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당히 지금 숨을 좀 고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IPO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곧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IT라든지 5G, 2차 전지와 관련된 좀 IT 종목들을 관련으로 한 어떤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좀 중심으로 보시되 종목별로 좀 실적이 좋은 그리고 또 올해 좀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형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같은 경우 테마 관련된 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기생충,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BTS 관련된 좀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과 관련된 좀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 종목과 관련된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디멘탈을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증시는 반면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로 춘제 이후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출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양회 연기 소식이 전해졌죠.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는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입니다. 69,9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1,000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역시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03,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탑2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1%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의 하락세로 1.1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51만 3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5위권에는 여전히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1%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6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하단으로도 좀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 전역에서 사망자가 이제 100명 미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확진자도 2,000명 미만인데요. 일단 확산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권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입니다. 41만 5,500원대.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만이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18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실적과 관련된 이 기대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7위권입니다. 1% 넘게 하락합니다. 14만 3,500원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장 중단 소식이 있었었죠. 오늘 이 악재로 좀 작용하는 듯한 분위기이고요. 삼성 SDI 1% 넘게 빠집니다. 33만 3,5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현대모비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 가깝게 하락입니다. 23만 7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하락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강보합권 제외하고는 모두 거의 1% 하락세 출발했었는데 코스피 시장 자체가 1% 가깝게 빠집니다. 2220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40선 이탈하고 30선마저 이탈하고요. 20선까지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90선 겨우 지켜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이상 하락입니다. 67,100원대, HLB는 강보합권, CJENM도 강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은 0.24%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다시 5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0.5% 상승 흐름 다시 나오고 있고 어제 깨졌던 18만 원 선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좀 대부분 빠집니다. KMW는 1% 가깝게 하락입니다. 58,200원대. 최근 KMW는 다시 급등이 나왔다가 57,000원대에서 8,000원 사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1% 가깝게 빠집니다. 33만 7,100원대. 그리고 8위권은 다시 파라다이스 진입이 됐는데요. 0.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9,000원대. 그리고 원익 IPS가 8위권에서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IT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1% 넘게 빠집니다. 36,15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 16만 6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세 보였던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이창호 본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좀 지붕킥 나왔던 종목들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대성 헬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죠. 어제 상한가에 진입하였고 기저에는 경영권 매각 추진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이 장 초반에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4.6% 그리고 5%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난 10월 기록한 고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경영권 매각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경영권 분쟁이 있게 되면은 해당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오늘까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성헬텍이 현재 전일 대비 5.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록한 고점인 1335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18년 6월 기록한 1,570원 해당 가격대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0선까지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시가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고 출발을 했는데 네. 사실상 어디 유럽 증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지수 하락, 코스피 기준 0.7%, 코스피 200 지수는 0.8% 정도의 하락이 쉽게 납득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의 출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오전에 개장 10미니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다행스럽게 선물 시장의 경우 현재 외국인들은 소폭이나마 매수세로 보이고 있고 현물에서는 매우 약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한 지 6분이 지난 시점에서 1000억까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씩 변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는 시점에서 역시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화 단계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슈가 될 만한 섹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수소차입니다. 어제 개장 폐장 이후 수소차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확대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면서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BTS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약간 눌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기존에 LG세미콘, 키스트, DPC와 같은 종목들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상의 종목들도 하나씩 두씩 나오겠죠.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또한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원자력 관련된 좀 종목들이 크게 갑니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달러 인덱스가 되겠죠.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융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실물자산의 가격 또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곡물이든 즉 소프트 섹터에 속하는 모든 기호식품이나 곡물이나 대다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에너지 섹터에 있는 WTI 또는 천연가스예요. 왜 이 원자재들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인가? 근본적인 것은 대체재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기사와 관련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장 초반에 해당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 또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상신 EDP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우선 상신 EDP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에 지난 12월부터 주가가 만만한 상승 흐름이 분명히 나왔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현 시점에서 단기간에 누그러들 만한 변수가 아니죠. 그걸 감안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가격은 1150원입니다. 그리고 올 2월 한 달 정도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조정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1,800원, 손절 가격을 8,500원으로 잡고 대응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신 EDP 좀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채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반도미 소작의 남선 알미늄이 5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17%를 넘어가고 있고요. 3위권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뉴인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1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반조미 소장의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뛰었었죠. 현재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이 수익률이 23%를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1%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여미 팀장님 지금 계속 가져가봐도 될까요? 일단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일부 좀 매도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많이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이죠. 이제 갤럭시 Z 플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외를 좀 가리지 않고 초반에 흥행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국내 출시 이제 14일에 일부 온라인몰에서 뭐 30분 만에 완판이 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이 폰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처음으로 좀 등장을 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폰에서 이제 플립 벤더로서 지금 KH바텍이 좀 메인 벤더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부터 영업 흑자가 좀 이뤄진 상태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살짝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영업이익은 28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상당히 이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 힌지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좀 대부분 부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점적인 어떤 벤더의 위치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력 또한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 메인 벤더의 위치를 좀 독점적인 위치를 좀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주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제가 3만 원으로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좀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이 종목 좀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일선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종목에 좀 관심 가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본다면 어느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눌림목 구간이 들어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거의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난주부터 급속도로 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고가를 좀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들이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추격 매수에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이 나도 좀 어느 정도 좀 무방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진입하게 된다면 네. 그 이후에 좀 진입하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선은 어느 정도로 좀 보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26,00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 봤을 때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22,000원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지금 이제 전고점 22,000원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Z 플립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좀 약간 섹터를 좀 다르게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너무 5G, 2차 전지 관련된 좀 섹터들이 많아서 일단 뭐 첫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 케미컬 사업부 수익성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생명과학의 사업부가 좀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에게는 좀 최근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매각을 하는 거로 좀 결정이 났는데요. 일단 뭐 재반 절차를 걸쳐서 한 5월 정도의 이제 사업의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각 대금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현금이 좀 유입이 되면 동사의 어떤 연결 기준 순 차입액이 좀 9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무제표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사업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치명상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다른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서로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사업부 증설이라든지 어떤 투자성의 가시화라든지 신규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떤 향후의 매각 대금에 대한 모니터링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소재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오 폴리앙의 좀 상용화를 좀 나선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 폴리앙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포리온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소재를 이제 의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발 소재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가 이제 울산 공장에 최초로 신소재 관련된 설비를 좀 연내 착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신소재 상용화에 나선 것은 동사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는 스포츠웨어에서 글로벌 스포츠에서 여러 개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스포츠웨어라든지 패션 업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충분히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이제 좀 사업의 매각으로 인해서 좀 사업 다각화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매각 대금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한다면 분명히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좀 더 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가 상당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목표가를 좀 길게 8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6만 원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일단 사실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섹터들이 좀 움직인 이후에 좀 5G 섹터로 좀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5G 섹터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주도 섹터가 좀 나뉘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기지국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보다는 중계기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쏠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장주죠. 뭐 HFR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제가 볼 때 동사가 이 다음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862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8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였는데요. 일단 국내 프론톨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의 이제 분산 안테나 시스템 매출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3, 4분기에 프론톨 이제 매출 이연 효과가 좀 있다고 봐도 중계계 매출이 아직까지는 좀 본격화되지 않은 점을 좀 감안한다면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앞으로 이 중계기 매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현재까지 수량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KT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중계기 매출이 좀 본격화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 일본, 그다음에 하반기는 미국을 좀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에서 7월 정도 사이에 800억 정도에 달하는 이제 유럽 지역 대규모 인빌딩 중계기 공사 사업자 선정에 동사가 아무래도 좀 단독 밴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동사에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5G 관련된 드라이브가 상당히 세게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와 일본에서 상당히 그 5G 드라이브 정책이 좀 많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시장에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에게도 어느 정도 좀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 어떤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1, 4분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비수기를 좀 겪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실적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미국까지 좀 수출이 좀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지역도 좀 공략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중계기 쪽에서 좀 어떤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컬 그리고 솔리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5,900원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현대그룹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애티브와 지금 합작사를 좀 설립을 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범위 같은 경우도 좀 한정을 했죠. 자율주행 관련돼서 4단계 이제 고도 자율주행이라든지 5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좀 한정이 됐는데,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각종 장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세부 기술의 어떤 조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합작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과 어떤 이제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지금 BMW라든지 아우디에 지금 관련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는 좀 개발 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익이 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완성차에 탑재하는 이제 기간을 이제 2022년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현재 좀 크게 시세를 내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실적과 관련된 펀디멘탈에 본격적으로 따르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섹터로 좀 굳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서 어떤 수혜주로서의 어떤 위치는 좀 굳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좀 움직일 만한 또 다른 종목들, 섹터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친환경차, 이제 완성차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이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좀 정책과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수소차는 좀 10,000대를 보급을 한다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친환경과 관련돼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버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완성차죠. 현대나 기아차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풍국주점에 있는 EM코리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PC인데요. 일단 DPC는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3% 이상의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초록백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4%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LB세미콘도 어제 상승폭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별로 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DPC 같은 경우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DPC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의 컴백 소식은 상당히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21일 날 오후 6시죠. 전 세계 동시
발매가 지금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동사와 관련된 앨범 같은 경우도 선 주문량이 상당히 많다게 좀 보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출연할 계획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0일 전까지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컴백과 더불어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회사죠. 빅힌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도 큰 이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1,000억 원을 좀 넘어섰다는 좀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상장이 되면 기존의 빅3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대장주로서의 위치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탄소년단의 컴백에 이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까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시세에 좀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DPC는 언제쯤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DPC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그렇죠.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만약에 좀 DPC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지금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D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조정하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땐 21일 정도까지는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PC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좀 어떻게 보면 짧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차라리 지금 좀 들어가시면서 좀 짧게 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도 타이밍을 좀 짧게 보시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거래일도 되지 않아서 7,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컴백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날 DPC가 다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될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21일 전후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가 좀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시세를 좀 많이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좀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1일 전까지는 좀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긴 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급은 그렇게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오늘 상반기까지는 조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장세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또 개별 종목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간 거, 실적이 좋게 발표될 거로 예상하는 이런 종목 한번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아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테마에서 약간은 이제 벗어나 있죠. 최근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5G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좀 반영이 안 받고 이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종목일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국가의 이제 기간 산업이면서 어떤 재료는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는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두 가지의 이슈가 있죠. 지난번 보잉 737 맥스 물량 그리고 이투발 어떤 새로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 있는데 지난번에 보잉 737 맥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금 운항이 안 되고 있죠. 그 영향에 따라서 물량이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이 회사의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상세할 만한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는 E2라는 그런 동체 납품이라는 새로운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투발 물량 같은 경우가 어떤 보잉 737 맥스에 대한 물량 부분을 상당 부분 감세를 시킬 부분이고
올해만 해도 그 동체 납품이 E2의 동체 납품 대수가 올해 11대에서, 그러니까 작년 19년도 11대에서 올해는 45대로 이렇게 증가될 전망이고, 여기에 따른 그 영업이익 부분도 아주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도 뭐 130억 이상 영업이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는 어떤 개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서 영업의 이익으로다가 포함돼서 작년 실적은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분에 대한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적 발표되면은 아주 실적 호전으로서 나오고 그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40억 정도면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아직은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그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어떤 운행 재개에 대한 여부 이런 것이 이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한 2, 3년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니까 일부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도 뭐 그걸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아마 올해도 최고의 영업이익을 또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34억 정도, 매출도 1920억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4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5% 하락세 2230선까지 회복됐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220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조금 회복이 되면서 31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특히나 기관이 32분이 지났는데 1,400억 원 넘게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300억 원 넘게 던집니다. 하지만 개인이 1,700억 원 넘게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 트렌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과 네이버는 1% 가깝게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모두 하락세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LG화학이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2만 원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대차는 2%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공장 중단에 대한 악재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세 불가피해 보입니다. 13만 3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은 0.5% 하락세 나옵니다. 어제 좀 강세 나타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장세 자체가 좀 하락세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위권은 삼성 SDI 그리고 10위권에는 현대모비스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 69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690선에서 출발했다가 92포인트까지 올려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8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370억 원 그리고 419억 원가량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시 빨간불 들어왔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선 회복합니다. 펄어비스도 0.6% 상승을 가져가면서 오늘 18만 원대 회복됐고 5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가 1%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33만 6,100원대. 그리고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것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이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8만 7,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타면서 3원 이상 오르고 있고 1,187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시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는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개인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뭐 하락이 시작됐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관이 오늘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외인들이 상승을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 올려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를 잘 들어 올려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리비아 휴전 협상 재개 예정이고 현지 시간으로 그리고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미세먼지 실시간 감시용 천리안 2비호 이거 발사 예정인데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에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면은 오늘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관련주들 뭐 체크를 하신다면 오늘 중에 보시고 내일쯤에 한번 띄워줄 때 정리를 하시거나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2월 제조업 지수, NAHB 주택시장지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테마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방탄소년단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DPC 지금은 초록뱀을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다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자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성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림 자리가 확실히 좀 눌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전략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핸드폰 부품 관련주 기존에 이제 갤럭시 Z 플립과 관련 그리고 S20과 관련해서 핸드폰 부품 관련주들도 상승을 많이 줬었는데 오늘은 다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BHI,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점 자리에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접근하시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윗자리에서 따라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전기차나 수소차도 있지만 4차 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차 아침에도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 자체는 아닙니다만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MLCC 관련주들 보시면 좋고 정유 관련주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 같은 종목들도 잘 보시면 섹터군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한솔 CMP라는 종목인데 일단 이거는 모바일 및 기타 소형 가전 등에 사용되는 도료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휴대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IT 기기와 자동차 내장재 등에 적용되는 고부가 가치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휴대폰 관련 종목 시장에서 투자자 관심도 있고 차 내장재 이런 데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나 핸드폰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양방에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평성도 지금 안정적
매크로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잘 지켜주는 선에서 14,750원인데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4,300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